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풀이 안 하고 삼가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함수 그럼 대신에 설명은 저기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오늘은 개념 정리만 계속 해버려야 되겠네, 그치? 벌크업으로 먼저 보고 벌크업에다 이제 쓰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한 문제 푸는 걸로 해야 되겠지? 자, 삼가함수. 이게 설명이 좀 다르구나. 수능이면은 좀 살짝 넘겨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최초의 출발은 뭘로부터 해야 되겠니? 일반값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얘가 시초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동경. 그래서 동경이 이제 움직이는 축이니까 시초선으로부터 이제 회전한 양을 따져보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뭐라 한다? 세타라 한다. 그리고 얘를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우리의 설명은 이런 일반 정의와 더불어 일반 각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제 제시되는 문제는 이런 거잖아. 얘가 30도래. 근데 얘 보니까 얘도 30도처럼 보여. 그지? 얘도 30도처럼 보여. 그 다음 녀석도 보니까 30도처럼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두 번째 녀석이 사실은 요렇게 생긴 놈이었다. 이런 거지. 30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30도가 아니고 얼마였다? 360도 더하기 30도였다. 이런 거지. 그 다음 녀석은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가는 각이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360도가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30도지? 마이너스 33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얼마? 얘는 390도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보기에 몇 도처럼 보여? 30도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다 30도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다 30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30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30도의 일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얘가 30도의 일반값이야? 야, 이 30도의 일반값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지. 세타가 1사분면이래요.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나요? 이런 문제를 구하라고 하면 세타는 어디 있어야 돼?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도에서 45도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따라서 1사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틀린 거지. 혹시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럼 왜 틀렸을까? 우리가 이 세타가 1사분면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360 n 플러스 0이어서
360 n 플러스 94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세타가 180 n 하고 180 n 플러스 4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얘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n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0에서부터 45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180에서 어디까지냐? 225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 2를 넣었더니 다시 360에서 360 플러스 45도까지니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표현되어지므로 얘는 1,4분면도 되고, 무엇도 되니? 3,4분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일반각에 관한 내용으로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 그치? 우리는 이제 그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할 때 복소수를 배운 다음에 그냥 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복소수까지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한적인 범위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뭐 0에서 90 사이, 90에서 270 사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만 그냥 놓고 풀 때는 일반각으로 놓고 푸셔야 된다. 옛날에는 삼각함수도 특수해가 있었고 일반해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sin x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는 거지? 30도가 있고 또 뭐가 있지? 150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한적인 범위가 있을 때 0에서 180 사이에서는 30도하고 15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삼각함수의 일반해라고 해서 얘를 표현하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에 관한 얘기를 초반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호도법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호도법은 예전에 방학 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바꿔주는 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자, 2번 호도법이야. 자, 호도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차이점은 60분법하고 호도법 사이의 관계자인데, (60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도로 표현하는 녀석. 그 다음에 호도법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호도법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부채꼴이란 말이야. 그 세타 R L이 주어졌을 때 세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R분의 L로 정의합니다. 그쵸?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를 한 녀석으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갔을 때 이때 표현되어지는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야? 호도법의 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세타가 R분의 L로 표현되어졌을 때 세타에 60분법의 각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왜 그렇지? 얘가 길이잖아. 센티미터. 얘도 길이잖아. 센티미터. 그래서 센티미터보다 센티미터를 하니까 이때 정의되어지는 각은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어서 도라고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라디안이라고 구별짓기 위해서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지 단위는 아닌 거라고. 그래서 세타가 R분의 L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게 되는 각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호도법의 각입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었을 때의 각을 1라디안이다 라고 책에서는 정의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도법의 각이 있고 60분법의 각이 있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니? 얘가 60도, 여기가 60도가 있어요. 60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60도에다가 뭘 곱하니? 180분의 파이를 곱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라는 호도법의 각이 있어. 얘를 60분법의 각으로 가고 싶어.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서 60분법의 각으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반부에 막 설명했었던 건 피자 그림 그려가지고 각도 막 이제 익숙해지는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보고서 30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살펴보는 거지. 얘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0도이자 360도가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 이제 호도법의 각으로 바꿨었어. 얘 바꾸면 뭐가 돼?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지. 얘는 0이자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분의 파이, 두 칸씩 이동하면 3분의 파이, 얘는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얘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됐고, 이제 나머지는 뭐라고 써버리면 되냐? 얘는 2분의 파이입니다. 얘는 파이입니다. 얘는 2분의 3파이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30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호도법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호도법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자, 3번은 뭐라고 할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돼? 자, 얘가 세타, 얘가 R, 얘가 L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약속은 저기서 얘기한 거거든. 1번 세타는 뭐야? R분의 L입니다. 그럼 얘 좀 바꿨으면 뭐라고 할래? L은 R 세타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여기다 써야지. 두 번째로 가서 넓이를 구해볼래. S는 2분의 1 R L입니다. R제곱 세타. 이거 어떻게 우리 정의했냐? 이게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 원의 넓이가 뭐였어? 파이 R 제곱이었었잖아. 근데 얘가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가 되는데, 이때 이 360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왜냐면 세타가 R분의 L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60분법의 각을 뭘로 바꿔야 돼? 호도법의 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외워야 될 공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S가 2분의 1 R 세타인데, 이 R 세타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L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리가 되기를 S는 2분의 1 L로 표현되어지면 되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넓이 공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이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지? 얘는 주어진 R하고 L 사이의 관계가 나왔을 때, 이 녀석 보통 등장하지? R 플러스 L이 K로 주어졌을 때
산술기하로 풀거나 두 번째 L 대신에 K-R을 집어넣어서 SR을 갖다가 어떻게 2분의 1 R에 K-R이라고 해서 2차 함수로 놓고 푸는 거야. 그치? 2차 함수로 놓고 푸는 방법에서 산술기하로 풀거나 2차 함수로 풀거나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까지 했어. 4번 간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 설명은 뭐냐면 삼각함수를 정의해야 되네. 3번, 4번.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그치? 그때는 삼각함수라고 부르진 않았었고 삼각비라고 불렀겠지, 그치? 삼각비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여서 얘가 뭐 A, B, C라고 하는 뭐 꼭지점이 주어진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A예요. 요 길이가 C예요. 요 길이가 B입니다. 근데 얘를 뭐라 할까? 그때 세타라고 쓰는 표현은 없었지만 우리가 세타라고 쓴다면 이 녀석은 사인 세타는 B분의 A입니다. 얘는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입니다.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어요. 탄젠트 세타는 C분의 A입니다. 얘는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거든. 그러면서 괜히 그냥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필기체까지 가르쳐주면서 막 이 얘기를 했잖아. S를 어떻게 쓰니? S 필기체로 이렇게 쓰잖아.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요놈분의 요놈이 사인인데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인데 막 이렇게 S자 쓴다고 하면서 얘가 사인을 나타내는 거야. 뭐 얘가 코사인이야, 얘가 탄젠트야, 막 이렇게 해서 외웠어. 그치? 그랬는데 이걸로도 상관한데 이때 이 각이 이렇게 넘어가서 둔각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둔각으로 바뀌었을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는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바꿔서 했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중학교 때는 180 마이너스 세타로 놓고 나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얼추 가능했어, 그지? 근데 이 녀석이 아까 일반각을 했던 것처럼 각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져 버리면 이 삼각형이라고 볼 수 없지. 진행되는 각이 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 삼각함수를 각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180을 넘어가서 3, 4분면, 4, 4분면을 넘어서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음대로 막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이제는 삼각함수를 정의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배웠었던 기존의 내용들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어느 게 더 먼저였을까? 삼각함수 정의가 먼저였겠지. 근데 그걸 갖다 삼각비로 표현해야 되니까 1, 4분면 내에서만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그런 얘기를 했겠지. 자, 얘가 또 오랜만에 또 요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고, 대부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듣고 나서 기억은 되살릴 수 있을 테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이때 P가 X, Y가 되어지고 이 녀석의 각이 세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동경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했니?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잊지 마세요. 얘는 뭐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라는 거. 그럼 얘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라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이제 넘어갈 거란 얘기야.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함수 문제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B의 값이다 라는 거였어. B의 값.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얘 이제 반지름이 뭘로 바뀔까? 1하고 2로 바꿔보자. 1하고 2로 바꿔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원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요 점에서 얘가 P'이야. 얘가 P야. P에서 만드는 사인 값이나 P'에서 만드는 사인 값은 동일하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B의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이 R분의 Y좌표를 찾나, 이 R분의 Y좌표를 찾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잡아서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무조건 뭘 생각하면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딱 꽂아서 가시면,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랄까? 자, 얘가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0이라 해보자. 그러면 x가 3, y가 1, 얘가 조금 맞아 떨어진다 치면 이 녀석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 동경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1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각은 여기서부터 제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니?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뭐니?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뭐니? 3분의 1이에요. 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잊지 말고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에 부호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사인은 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사인 세타가 나오면 이 녀석은 y좌표로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x좌표로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가 나오면 뭐로 생각을 해? 기울기로 생각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얼싸안코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여기 있으면 말이야, y좌표가 양수인 데가 여기거든. 그치? 그럼 y좌표는 뭐래? 사인 값이래. 그렇잖아. 그럼 얘는 사인이 양수인 거야. 얘는 사인이 양수인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라고 그랬잖아. 그럼 x좌표가 여기가 양수잖아.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가 양수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는데 얘가 양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가 돼. 얘가 탄젠트가 양수가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얼싸탄코가 되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네들은 사인이 양수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가 양수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왜? 배터리 중간에 끊겨버렸네.
나 중간에 연결하는 거 잘 못하네. 큰일 났다. 자, 좀만 더 하고 쉬어야겠다. 그치? 5분만 더 하고. 근데 여기 파트 1달러 하려면 이 관계식까지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치?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얼싸안고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살펴봤어. y좌표, x좌표,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으로 따져봐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정리해 보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끊어주잖아.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야? r분의 x분의 r분의 y예요. 정리했더니 x분의 y예요. x분의 y는 뭐였지? 탄젠트 세타입니다. 가 되는 거죠. 자, 5번 삼각함수의 관계식 이렇게 하자고. 자, 1번 뭐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자, 뭐 식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수원의 삼각함수 문제로 등장한다고 치면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 녀석이 여기다 다시 그리고 갈까? 여기다 그려야겠다. 여기서 그려서 가면 얘가 반지름 r짜리 원이야. 원의 중심이 0,0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거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저기 있는 거 가져다 쓰자고.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거든.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y는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입니다. 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자는 얘기. 알겠지? 얘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제곱이 r 제곱이 됩니다. r 제곱을 없애줬더니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되니?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주 등장하는 정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관계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은 언제 더 효과를 발휘하냐면 뒤쪽에 가면은 삼각함수 변환을 한단 말이야. 변환을 했을 때 이것저것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물어볼 때는 수열 같은 경우는 뭐가 주요한 내용이냐면 대칭성이 또 주요한 내용인 것처럼 삼각함수 변환에 있어서도 대칭이 중요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 얘네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 있단 말이야. 요 각 내에서 얘를 갖다가 뭐 열등분했대 라고 했을 때 나타난 각이 세타 1, 2, 3, 4, 5, 뭐 9, 10 이렇게 막 나눠지는 각에 대해서 얘네들 중에 사인 제곱 세타부터 사인 제곱 10세타까지 합을 구하세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지. 얘는 얘가 세타 1, 얘가 세타 9, 얘가 세타 10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사인 세타 10의 제곱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삼각함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근데 얘랑 짝지어서 세타 1하고 누구랑 요 앞에 있는 사인 제곱 세타 9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니? 1이 돼버리는 일이 요 놈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 변환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쪽에서 우리가 막 그 30도 단위로 끊었던 각들을 우리끼리 뭐라 하냐면 특수각이라고. 특수각.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각. 특수각 1, 2가 있잖아. 특수각 1, 2가 어떤 특수각?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2분의 파이 단위로 끊어져야 되고, 근데 얘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쓰는 각들이니까 30도, 60도, 90도, 뭐 45도 이런 놈들 있잖아. 그런 각들이 아닌 각들이 등장할 때, 얘가 아닌 일반 각이 등장하면 무조건 뭘 쓰는 거야? 얘
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못 구해? 사인 10도는 못 구하는 거라고. 근데 사인 10도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사인 10도를 우리가 구할 방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 제곱 10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이 코사인 제곱 10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0도, 60도, 90도가 나오면 계산하면 돼. 근데 10도에 관한 뭔가를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얘가 등장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살짝 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쉬었다 합시다.